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소개가 돼야 되고요. 그것이 대부분의 학과나 학교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에서는 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기회를, 지금 수업 시간 기회를 활용해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년 이제 신입생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한 이제 그 1년 동안에 또 변화된 것이나 또 추가된 내용들이 이제 있어서 그것을 업데이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 학과를 보면 현재 융합기술경영학과는 이 현재로서는 학제 간 협동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져 있는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와 경영학과가 이제 주축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학과와 행정학과도 같이 이제 관여하는 협동 과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목적은 이제 융합, 창의,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이제 목표이고요. 우리 전라북도에 이제 전략 산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래 자동차 기술, 신에너지 환경 기술, 바이오 생명, 탄소 융복합, 라이프 케어 기술, 이러한 어떤 전략 산업과 연계되어서 그러한 인력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학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하는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이제 과제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작년부터 이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학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에서 이제 학과에 관련이 되는 학사와 또 여러 이제 관리는 제가 이제 담당을 하는 이제 학과장이고요. 말씀드린 이제 이 지원 사업에 관한 것은 권대규 교수님이 단장님이 이 사업의 단장을 맡고 있는, 그래서 이원화되어져 있는 관리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받는 여러 가지 장학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은 이제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거나 또는 나중에 자격 시험을 보고 나중에 이제 학위 이제 심사를 받는 그러한 과정들은 학과의 소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과와 사업단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누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교육을 담당을 하지만 실습도 같이 함으로써 취업 연계나 또는 기술 사업화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고요. 또한 이제 학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술 경영이라는 이름 하에 비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요 학과는 이제 석사와 박사를 이제 양성하는 일반 대학원의 학위 취득 과정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하는 학과에 관한 내용은 이제 주로 교육 과정이나 학사 운영에 대한 소개일 텐데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요거는 2021학년도에 이제 재학생 현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입학하신 분들의 현황이고요. 올해 입학한 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 학과 여기 융합기술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소개하는 곳에 제가 통계를 다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보시면 되겠는데, 전년도에 작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 총 이제 40명을 모집을 했었는데요. 지금 산업체와 기관, 우리가 그냥 혁신기관이라고 부르는 유관기관 이렇게 나누어 보면 작년도의 경우에는 이제 유관기관에서 조금 더 많이 왔고요. 또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의 비율을 보면
이렇게 정도의 거의 23명 대 13명 정도가 됨으로 해서 석사 과정이 조금 더 많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기업체와 유관기관으로 보면 작년도의 경우에는 유관기관에서 조금 더 많이 오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은 주로 이제 지자체,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혁신기관이라고 테크노파크에서 많이 오셨고요. 올해도 테크노파크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전체 교육과정 이수 체계를 보면 석사 과정이든 박사 과정이든 4학기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1학년 1학기밖에 없었으니까 1학기 때에는 3과목만 열렸습니다. 그것도 핵심 기초라고 하는 3과목만 열렸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2학년도 있지 않습니까? 2년 차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과목을 지금 현재 개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신입생이니까 1학년 1학기에 해당이 되고 이제 기초 과목 3과목을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뭐 10과목 중에 선택을 해서 더 들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는 산학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제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과목들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는 다시 이론으로 이제 들어와서 또 과목들이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개설이 된 10과목들을 보시면 내년도 1학기에 어떤 과목들이 개설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어느 정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석사든 박사든 석사의 경우에 특히 거의 다 이제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 수료가 이제 되는데요. 이 2학년 2학기 때에는 이제 산학 프로젝트 2라고 하는 것으로서 또 운영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석사 연구 논문과 박사 연구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하는 시작을 이제 석사의 경우에는 이제 완료를 해야 되고요. 박사의 경우에는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론과 실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교육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이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할 때 이렇게 트랙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트랙으로 혁신 리더 트랙과 혁신 관리 트랙과 혁신 개발 트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약자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텐데 CEO 트랙이 있고요. COO 트랙이 있고요. TBD 트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CEO 트랙은 주로 이제 기업체의 대표이사들이 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 트랙이고요. COO 트랙은 오퍼레이션 오피스라고 해서 주로 이제 중간 관리자의 이제 트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혁신 개발은 새로이 이 사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이 주로 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테크놀로지 빌딩 데벨롭먼트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각이 트랙 필수가 있고요. 6학점을 들으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랙 선택은 그 이외에 여러 과목들이 있고요. 기초 필수라는 과목이 맨 위에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4과목이 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4과목 중에 최소 9학점을 필수로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기초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졸업 사정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졸업 사정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 기초 필수를 반드시 들었는지 그리고 트랙으로 각각의 이 6학점을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율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강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 오른쪽에 석사의 경우에는 필수가 9학점이고요. 트랙 필수에서 6학점이고 뭐 산학 프로젝트 6학점이고 선택을 3학점을 들어서 총 30학점을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논문 연구 학점이라고 하는 각 지도 교수와 수행을 하는 6학점이 포함이 돼서 30학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박사의 경우에는
총 45학점이 되겠습니다. 45학점은 여기에 논문 연구 9학점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45학점이 되어져 있다. 라는 것이 이제 되어져 있어서 아마 석사의 경우에는 선택으로 들을 만한 과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에 따라서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물론 이제 이거는 최소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점이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더 많은 과목들을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아마 많은 과목들이 열리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 산업도 있고요. 여기 이 산학 연계 프로젝트도 여기에 1과 2가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졸업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석사과정 졸업자가 이제 있고요. 그다음 박사과정 졸업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졸업 논문 대신에 대체 실적이 가능하고요. 대체 실적은 여기 오른쪽에 또 노트가 있는데요. 논문을 쓰면 됩니다. 논문은 구체적으로 우리 학술 등재지 이상의 저널, 그러니까 논문지에다가 논문을 발표하시면 석사 학위 논문은 대체가 되는 것이고, 또는 산학 프로젝트 보고서로도 실적을 대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1학기부터 입학자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라 지금 현재 모든 분들이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은 그렇게 대체 실적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시험, 이제 자격 시험에서 외국어 시험을 봐야 됩니다.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요. 전공 시험을 3과목을 이제 봐야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있고요. 박사 과정의 경우에는 논문 대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사는 본인의 졸업 논문을 작성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하드카버에, 검은색 하드카버에 이렇게 제본을 하는 것이 이제 졸업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시험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70점 이상, 박사 과정은 그렇고요. 전공 시험을 이제 5과목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격 시험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2학기 때에 이제 교과목이 이렇게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는 3과목 기초 필수만 개설이 되었었고요. 작년도 2학기에도 7과목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과목이 이제 이 주간의 야간에 이렇게 평일 야간에 개설이 되는 과목이 이제 4과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도 열리는 과목들이 이렇게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쉽게 수강할 수 있도록 이제 개설을 했고요. 올해 이제 1학기의 경우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수강 신청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변경 기간이긴 할 텐데요. 이렇게 올해 1학기에는 9과목을 개설을 했습니다. 이제 2년 차가 있기 때문에 이 과목들을 이제 많이 개설해 줘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요. 해서 이렇게 평일 야간에 목요일까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또 이렇게 열리는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과목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과목들 중에서 이제 저희 과목이 융합기술개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수강 신청을 하고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노란색이 기초 필수가 되겠습니다. 4과목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트랙 필수이든지 아니면 선택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자격 시험에 대해서 어떤 과목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벌써 자격 시험을 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자격 시험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석사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주관하는 영어 시험을 봐야 되고요.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 박사는 7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 시험의 경우에
석사 과정은 세 과목을 이제 보게 되어져 있는데요. 일단 기초 필수 네 과목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세 과목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박사 과정의 경우에는 5과목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5과목은 이제 기초 필수 네 과목 중에서 세 과목을 선택을 하고요. 그게 포함이 되고 나머지 2과목은 여러분들을 자유로 이제 수강한 과목 중에서 2과목을 더 선택을 해서 시험을 치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보는 경우에 이제 예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석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3과목을 보고요. 그 다음에 박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5과목을 이제 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격 시험이고요. 만약에 1학기 때 자격 시험을 봤는데 이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2학기 때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시험은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석사 논문 대체 실적에 대해서 이제 인정 기준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석사 과정입니다. 박사 과정은 해당이 없고요. 석사 과정은 이렇게 연구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이름을 캡스톤 프로젝트로 이렇게 조금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제1저자로 한 편 이상 공동 주저자는 불인정을 하는 것으로 이제 당사자는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것을 이제 심사하는 것은 이렇게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리고 심사위원은 5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연구재단 등재지의 경우에는 입학 후에 이제 출판이 된 것이고요. 지도교수 결정 후 투고분의 하나고 지도교수가 저자로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단서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나온 실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강력히 추천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연구재단 등재지에 출판을 하게 되면 이 석사 논문을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학문 분야별로 연구재단 등재지에 실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학문별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찾아보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방법으로 대체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교수를 선정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이제 선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네 학과, 참여학과 네 과에서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많은 겸임교원들이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25분의 겸임교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겸임교원 명단이 이메일로도 전달이 되지만 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향후 본인이 어떤 연구를 할 것이고 어떤 논문을 쓰고 싶다라는 거에 따라서 지도교수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교수를 이제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고요. 그 지도교수가 만약에 소속된 학과가 경영학과다라고 하면 경영학 석박사를, 그리고 공학이다라고 하면 공학 석박사를 선택하여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지도교수 현황, 이제 겸임교수 현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와 경영학과가 주로 참여하는 지금 협동과정이기 때문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의 교수님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의 교수님들이 다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 또 여러 과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대규 단장님은 이제 헬스케어 공학과, 그 다음에 최남석 교수님은 무역학과, 또 김경아 교수님 행정학과, 그 다음에 정용식 교수님, 오명준 교수님, 김현우 교수님, 최대호 교수님 이렇게 되어진, 최대호 교수님은 이제 우리 전임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재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 이제 수업을 들으시거나 또는 학교를 이제 다니시면서 3개월 전까지는 지도교수를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과에 이제 이 소개하는 이제 어떤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작년 수업한 거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컨텐츠는 이제 작년에 수업한 내용을 주로 올려 놓았는데 컨텐츠가 이제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선 주소는 유튜브에서 그냥 검색으로 융합기술 경영학과를 찾으셔도 되고요. 이러한 주소를 직접 치고 들어오셔도 융합기술 경영학과 채널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홈페이지는 mot.jbnu.ac.kr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수업하려고 하는 융합기술 개론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유튜브에 작년에 수업했던 내용들은 거의 다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융합기술 혁신 경영 세미나 오명준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요 과목도 이제 여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조하시려면 여기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것으로 현재 이제 우리 학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요것으로 마치겠고요.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뭐 학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또는 이제 제가 모르고 있는 거면 새로 이제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규정을 해서 결정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고요.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게 워낙 이제 교류가 활발하면 좋은데요. 이게 코로나가 되어서 학교에서는 강하게 대면 수업을 하라고 지금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제 3월 중순까지는 제 예측으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텐데요. 지금 확진자가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행사를 하거나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미리 지금 이제 소개해서 이제 그런 장을 하면 자체적으로 원우회에서 하면 너무나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이 오며 어떠한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알면 좋겠다 싶어서 2021년 작년도 신입생도 이렇게 조사를 해봤고요. 물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이미 학교를 그만두신 분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그래도 대략적인 이제 구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기관들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제가 표시를 했고요. 기업체는 대부분 한 기업체에서 한 분 정도가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기업체 전체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테크노파크에서 감사하게도 많이 오시고요. 작년도에도 오셨고 올해도 많이 이렇게 입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토정보공사에서도 꾸준히 오시고요. 농업실용화재단에서도 꾸준히 오십니다. 사실은 요 세 개가 우리 지금 현재 협력 기관이기도 합니다. 참여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오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개발 특구 진흥이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 융합 기술에서도 꾸준히 오시고요. 전라북 도청에서도 과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는 이제 광주 테크노파크에서도 한 분 오셨고요. 식품연구원, 그다음에 알루미늄 시험원 창업지원단, 우리 학교 내에 있는 권대규 교수님이 단장님이십니다. 창업지원단에서도 오시고요. 그다음에 산업기술평가원과 조선기자재연구원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체 대표분들과 또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오셨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님이신 이제 2학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거를 제가 다시 이제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년도에 이제 추가 모집을 한 것도 후기 모집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추가가 아니고 후기 모집이 있고 했어요. 이렇게 인원수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53분이 있고요. 여기다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통계에 집어 넣었습니다. 뚜렷한 상황은 보시면 조금 더 많은 이제 기관에서 오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우리 학과가 알려지고 있구나 라는 이제 안도의 안도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보시다시피 테크노파크에서도 올해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아주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정보공사에서도 꾸준히 오시고 실용화재단에서 꾸준히 오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추가적으로 오면 식품클러스터진흥원에서 한 분 오셨고요. 그 다음에 산학협력단에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오시고요. 그 다음에 탄소산업진흥원에서도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이제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에서도 한 분이 오셨고요. 또 이제 저변이 확대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도 오시고요. 창업지원단에서 또 오셨고요. 그 다음에 군산 원해농협에서도 오셨고, 그 다음에 탄소 복합 소재 인력 양성 사업단, 이것도 기관으로 제가 집어넣는데 전북대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오셨고요. 벤처기업 육성협의회에서도 오셨고, 산업단지공단에서도 오셨고요. 또 우리 전북대학교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특이한 것은 기업체에서 많이 오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학과와 이제 협약을 맺을 예정인 비나텍에서 상당히 신입생으로도 오셨고요. 또 우리 편입 이게 편입이 아니라 전과죠, 전과. 전과로 해서 또 네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비나텍 제외한 기업체에서도 12분이 오셨고요. 또 박사과정에는 아주 특이하게 올해는 기업체에서 박사과정을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10분이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융합기술경영학과는 상당히 재직자 친화적인 그러한 학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 그게 기관이든 또는 이제 기업체든 상관없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학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수업도 야간에 열리고요. 또한 이제 주말에도 열리고요. 또한 이제 수업에 내용도 그런 분들이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학사 관리에 있어서도 그런 분들이 쉽게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석사 대체 과목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 이제 애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비나텍과 같이 각 기업체에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더 원하는 교과목이 있으면 그 교과목을 개설해 줄 충분한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은데요.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잘 운영이 되려면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서로 만족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만족이 되려면 서로 이제 다니시는 분들끼리도 교류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할 거고요. 이제 원우회 자체적으로 자치회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를 하는 데 있어서 학과나 또는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나서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전체 제가 준비한 오늘 소개 내용은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뭐 요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또 우리 앞에 가서 우리 그 융합기술 개론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